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요, 노르웨이의 동안의 암살자,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올레 군나르 솔샤르입니다. 솔샤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대부분의 선수 생활을 보냈고 몰드에서 감독 생활을 하다가 무리뉴 감독의 경질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하게 됐는데요. 부임 첫 11경기에서 10승을 거두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지금까지 없었던 역전극을 기록하며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후 맥과이어 완비스카 등을 시작해서 올 시즌 아슬아슬한 챔스권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감독 경력이 짧은 감독인 만큼 앞으로 기대가 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맨유 팬으로서 좋게 보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3백 전술과 역습을 통한 전술적인 능력은 충분히 칭찬받을 감독이기도 한데요. 덧붙여 최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입을 통하여 부족했던 공격 전개를 개선시키며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감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레 군나르 솔샤르, 이하 솔샤르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샤르는 1973년 2월 26일 노르웨이 웨스트 코스트에 위치한 크리스티안순에서 레슬링 선수였던 아버지 오이빈드 솔샤르와 브리타 솔샤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오이빈드 솔샤르는 노르웨이 국가대표까지 지낸 레슬링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피를 물려받은 솔샤르에게 레슬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였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린 솔샤르에게 레슬링은 매우 거칠었는데요. 그래서 3년간 레슬링을 전문적으로 배웠지만 아버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슬링 외에도 솔샤르가 사랑한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축구였습니다. 매일 공을 품고 잠에 들었지만 연습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축구를 접한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영국 BBC 방송이 노르웨이로 송출되었고 영국의 축구 잡지 미슈덴 매치 위클리와 같은 영국 축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통해 축구를 보던 솔샤르는 리버풀의 팬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솔샤르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그에게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8살의 나이로 그가 사는 마을에 클라우센겐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의 작은 체구가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작은 그의 체구 때문에 피지컬이 중요한 축구에서 그가 가진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였고 때문에 중간에 축구를 포기할지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0대 중반의 나이부터 차츰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지만 아직도 성인 레벨에 들어가기엔 부족한 피지컬을 보유하였는데요.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팀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체구는 그의 골에 대한 집념을 방해하지 못하였고 17살의 나이인 1990년 못 이뤄낼 줄 알았던 프로무대 데뷔를 이뤄냅니다. 오타컵 대회에서 6경기에서 17골을 넣으며 그의 체구가 축구를 플레이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후 이적하는 1994년까지 클라우센겐에서 109경기에 출전하여 115골을 넣으며 경기당 1득점이 넘는 어마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플레이했던 마지막 시즌에 클럽이 넣은 47골 중 솔샤르가 31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력의 3분의 1을 담당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노르웨이도 군복무가 존재하는 나라라 1992년부터 93년까지 의무적인 군복무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장기간 복무가 아닌 6에서 8개월의 복무이기 때문에 커리어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군복무를 하고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솔샤르는 결국 노르웨이 리그에서 강호급 팀인 몰데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수축되는 모습 없이 26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하며 리그 준승을 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이후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해외 빅리그 클럽들이 솔샤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세리에 칼리아리 등 솔샤르에게 관심을 보냈지만 어린 시절 BBC를 통해 축구를 접한 솔샤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진출을 원했습니다. 당시 몰데의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었기에 맨시티 쪽에 120만 파운드면 팔겠다고 말을 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라 이적은 무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솔샤르의 진면목을 알아본 퍼거슨은 1996년에 그를 150만 파운드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 솔샤르라는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당시 앨런 시어러가 블랙번에서 뉴캐슬로 이동한 것이 매우 큰 이슈였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한 솔샤르에 대한 관심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퍼거슨은 솔샤르를 직전값으로 데려온 것이 아닌 칸토나와 앤디 콜 선수의 백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려왔기 때문에 역시 많은 기대를 받은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퍼거슨의 솔샤르에 대한 안목은 정확하게 적중하였고 비록 주전급으로 많이 출전하진 않았지만 교체 혹은 조커로나 지속적으로 골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내 주전급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덧붙여 퍼거슨의 전술 운영상 로테이션이 많았기에 첫 시즌임에도 33번 출정 중 25번을 선발 출장하며 18골을 기록하는 등 아무도 관심을 갖지
뛰었던 선수임에도 최고의 하락을 보여주며 1996년 최고의 영입 선수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시즌인 97-98 시즌에는 상대 선수들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었기에 데뷔 시즌보다 적은 22경기 6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열정과 팀에 대한 헌신으로 많은 팬들은 솔샤르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영국 무대에서도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시즌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인 요크가 맨유로 이적하게 되고 벤치 멤버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요. 때문에 구단 측에서는 그를 토트넘으로 매각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솔샤르는 바로 퍼거슨 경을 찾아가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 이적은 나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솔샤르는 그런 벤치 멤버로라도 나를 써준다면 남겠다는 말을 하며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벤치 멤버로 시즌이 시작하게 된 98-99 시즌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그의 탁월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고 위기의 시간마다 팀을 구해내며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 11분 만에 4골을 때려박는 등 슈퍼서브라는 별명 또한 붙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시즌을 보내며 리그 우승, 컵대회 우승을 일궈내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긴다면 구단 최초 트래블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데 다른 영상에도 자주 소개가 되었지만 경기 시작 전부터 중원의 핵심 선수 로이킨과 스콜스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리킥골을 먹히며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반전에 셰링엄과 솔샤르를 투입하며 맹공을 퍼붓게 됩니다. 하지만 올리버 칸이 버티고 있던 미넨의 골문은 도저히 열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캄푸네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경기는 91분 셰링엄의 동점골과 93분 솔샤르의 기적과 같은 역전골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마저 따내며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솔샤르의 탁월했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합쳐진 이 역전골로 트래블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게 되고 1999년 잉글랜드 역사에 남을 트래블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어진 다음 시즌에도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팀의 리그 우승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즌인 0001 시즌에는 맨유의 투톱인 요크와 콜이 잔부상이 많아지며 선발 출전은 늘려갔지만 이전에 보여주었던 탁월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31경기 19선발에 나섰지만 10골을 간신히 기록하였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득점조차 해내지 못하며 솔샤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시즌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어울리듯 다음 시즌인 01-02 시즌 앤디 콜이 팀을 떠나게 되고 요크가 주전에서 밀려버리며 솔샤르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날아온 반 니스텔로이가 첫 시즌만에 환상적인 적응력을 보여주며 어느정도 묻힌감이 없지 않은데요. 좌익수 우베컴, 중앙에 스콜스가 보내주는 정교한 롱패스들은 전방의 반 니스텔로이와 솔샤르에게 연결되었고 이들은 무자비한 골 결정력으로 상대 그물을 매번 출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뛰어난 화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무관에 그치게 됩니다. 교체 포함 47경기에 출전해 25골을 기록하며 그의 맨유 생활에서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관에 그치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고 퍼거슨과 베컴이 충돌하며 다음 시즌에는 윙어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신의 색에 맞지 않은 위치에 뛰었음에도 퍼거슨은 솔샤르를 믿고 출전시킬 만큼 팀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이 높았던 솔샤르는 리그 한 경기를 빼고 모두 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로서의 출전은 공격 포인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리그컵 챔스까지 57경기를 뛰게 되지만 15골에 그치고 마는데요.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일까요? 다음 시즌 솔샤르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03-04 시즌 베컴이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었고 때문에 윙으로 출전하게 된 솔샤르는 시즌 초에 당한 무릎 부상으로 해당 연도의 잔여 경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 해가 되어서야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부상 때문에 시즌을 절반 이상 날리며 총합 19경기에 출전하게 된 솔샤르는 해당 시즌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최악의 부진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진에도 작년에 다쳤던 무릎 부상이 다시 도지면서 04-05 시즌을 아예 통째로 날려야만 했습니다. 한 경기도 나오지 않았고 맨유에서 완벽한 주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팀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빛을 발하며 팀에서도 부상임에도 재계약을 제시하게 되고 팬들도 그의 완쾌를 위하여 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솔샤르의 응원가가 올드트래포드에 퍼졌는데요. 하지만 이미 다쳤던 부위가 한 번 더 다치게 되면서 심각해진 부상에 다음 해가 되어서도 좀처럼 경기를 나서지는 못하게 됩니다. 다음 해도 마찬가지로 부상 회복과 경기감각 회복 때문에 1군 팀에서는 5경기밖에 나오지 못하며 두 시즌 도합 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즌인 06-07 시즌 두 시즌간의 부상과 부상 회복을 위해 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솔샤르는 부상에서 완벽하게 돌아오며 3년 만에 복귀골을 쏘아 올렸고 솔샤르의 부활을 올드트래포드에 알리게 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솔샤르는 30대가 넘어당한 부상의 여파에 굴하지 않고 챔스, 리그컵, 리그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득점을 이루어내며 그의 클래스를 여짐없이 보여주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해당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그의 나이 때문인지 무릎이 점점 그의 플레이를 버티지 못하게 되고 겨울이 끝나는 봄부터 다시 부상에 시달리며 시즌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릎 부상에 고전하면서도 32경기 11골을 기록하며 솔샤르의 이름값을 충분히 해주었고 맨유의 기나긴 남은길을 청산하고 리그 우승 트로피를 따내는데 쏠쏠한 보탬을 하게 됩니다. 리그 우승과 함께 결국 무릎이 더 이상 보타지 못한다고 판단한 솔샤르는 06-07 시즌이 끝난 후 다음 시즌 개막 직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11년간의 맨유 생활을 뒤로하며 맨유 커리어 366경기 126골을 기록한 동안의 암살자는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은퇴를 선언했던 솔샤르는 곧바로 퍼거슨 밑에서 코칭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2006년 무릎 부상 당시 체결했던 계약에 은퇴 후 코칭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은퇴한 직후 2007년부터 스트라이커 지도를 맡게 되었고 이후 다음 해인 2008년부터 맨유의 리저브팀을 맡기 시작해 점점 코칭 능력을 키워나가더니 2010년에 시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따내며 성과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리저브 리그에서 우승까지 따낸 솔샤르에게 노르웨이 대표팀이 감독직을 부탁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거절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 프로 1군 무대에서 감독 경력이 전무했기에 어찌 보면 근본을 쌓기 위해 거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2010년 맨체스터를 떠나 노르웨이에서 자신이 뛰었던 몰데의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맨체스터에서 은퇴를 하자마자 코칭 역할부터 리저브 감독까지 그야말로 정석과도 같은 계단을 밟은 솔샤르는 사실 선수 시절부터 코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 수비가 실수하는 것을 분석하여 경기 중에 투입돼 실수를 유도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덧붙여 퍼거슨도 솔샤르와 전술적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을 만큼 솔샤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감독으로서의 재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몰데와의 계약을 체결한 솔샤르는 2011년 1월 몰데에 부임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리그인 엘리테세리에는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유럽의 일정이 아니라 3에서 4월부터 개막을 진행하는 리그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2011년 3월 18일 그는 1군 감독으로서의 첫 프로무대 데뷔를 하게 되지만 승격팀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며 첫 번째 감독 경력을 패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어진 홈 경기에서마저 비기며 다소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어지는 경기에서 승리를 연거푸 따내며 결국 2011 시즌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준우승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우승을 한 번도 해내지 못한 몰데에게 첫 리그 우승을 가져다준 감독이 바로 솔샤르였습니다. 다음 해에도 놀라운 성적으로 몰데의 2회 우승이자 연속 우승을 해내며 승승장구로 이어나가던 솔샤르는 세 번째 시즌인 2013년에 11경기에서 승점을 단 7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며 이전에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중반 이후로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6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지만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열망하던 더 큰 무대로 이동하기 위한 것인지 2014 시즌 개막전 팀을 떠나 프리미어리그에 참가하고 있던 카디프 시티의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카디프 시티의 감독직에서의 경기는 역전승을 이뤄내며 좋은 출발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며 꼴찌로 추락하게 되고 단 한 번도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의 감독 경력 첫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으로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낸 솔샤르는 이내 다음 시즌 초반에 바로 경질을 당하며 2014년 한 해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강등과 경기의 두 번의 실패는 솔샤르에겐 뼈아픈 결과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유스팀이었던 클라우센긴의 유스 감독을 맡으며 재기를 노리게 됩니다. 이후 2015년 다시 몰데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리그 일정이 다 끝난 시점인 10월에 부임해 4년 경기를 잘 치른 후 6위로 시즌을 만들어냈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승리를 따내며 조별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32강에 올랐지만 세비야에게 무너지며 32강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작된 솔샤르의 2016년은 이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국 해당 시즌에 5위를 기록하며 지난 감독 시절과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구단과 팬들은 첫 번째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해주었던 솔샤르를 신뢰했고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우승권과 가까운 준우승을 차지하며 팬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지만 마지막 시즌인 2018 시즌에도 역시나 준우승을 기록하며 우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시즌을 끝으로 몰데 감독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의 다음 행성지는 끝없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솔샤르가 떠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그 우승권과 가까웠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구하기 위해 감독 대행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독 대행이라 정확히 계약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시즌이었기에 몰데 측에서도 빌려준다는 의미로 맨유의 감독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후 퍼거슨 시절 맨유 1기 멤버였고 은퇴 후에도 퍼거슨 옆에서 항상 보좌했던 마이크 펠런을 다시 불러들이며 맨유에서 승승장구를 이룩하게 됩니다. 모에스 감독 시절 아쉬웠던 점은 퍼거슨 감독의 자취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마이크 펠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칭 스태프를 물갈이했다는 점인데 솔샤르는 명가를 재건하기 위해
우승 DNA를 다시 심어줬다는 점에서 부임 이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무리뉴의 수비 전술에 지쳐있던 선수들과 팬들의 갈증을 해소라도 시켜주듯 미친듯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8연승을 이어나가더니 부임 첫 10경기에서 26점을 기록하며 감독으로 교체 투입되자마자 미친듯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핵심들이 빠진 PSG에게 패하며 큰 경기에 약한 것이 아니냐는 평을 듣게 되지만 이어진 2차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전승을 이뤄내며 8강을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맨유도 이에 보상이라도 하듯 3월 28일 몰드에 위약금을 지불하며 솔샤르를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식 감독 취임 이후 부진의 연속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챔스 티켓이 걸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챔스권까지 멀어지게 되며 시즌 막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맨유는 솔샤르를 신임하며 계속 감독직을 유임시키게 됩니다. 이후 완비사카, 메가이어, 다니엘 제임스를 영입하며 부족했던 수비진을 보강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포그바의 부상이 겹치면서 부임 초기와 같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진 못하였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맨유 팬들과 구단이 기대하는 성적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며 경질 순위에 오르는 등 좋지 못한 행보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영입하고 루카쿠가 이탈하고 레시포드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며 부족해진 공격수 뎁스를 채우기 위해 이갈로 단기 임대를 추진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름과 겨울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팀을 훌륭하게 리빌딩한 모습에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타팀 팬들은 솔샤르 종신을 외치며 비꼬긴 하지만 리빌딩이 필요한 팀의 부임에 아직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의 전술적 능력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하지만 강팀들을 상대할 때 3백 전술 등을 사용하며 강팀들을 상대로 실리적인 모습을 자주 챙기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수비진은 완비사카, 메가이어를 데려오며 안정시켰고 유소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그린우드, 총 등을 투입하며 유스팀 기용에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전반기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데려오며 살아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칭찬들만 보았을 때는 훌륭한 감독이지만 이번 시즌 전반기 부진했던 점과 지난 시즌 막바지 부진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앞으로 남은 잔여 경기 혹은 내년 시즌에도 맨유의 감독직을 유임하게 된다면 이제는 리빌딩과 경기력이라는 핑계보다는 결과로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동안의 암살자로 선수 시절 맨유의 트래블을 남긴 감독, 허기의 아이들처럼 솔샤르의 아이들을 꿈꾸며 맨유에서 착실하게 리빌딩을 해내어가는 감독, 근본이 없는 감독이라 하지만 나름 몰드에서 구단 최초 우승을 이뤄낸 감독, 이제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욱 중요해질 감독 솔샤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